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오늘 또 두통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두통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머리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한쪽 머리가 아프다, 푹푹 쑤신다, 이런 두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통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한 40년에 근무한 동안에 많은 두통 환자를 보고, 그래서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이 사라지는 두통,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제 두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제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썼는 그런 책인데, 사라지는 두통, 제 이름 치면 나올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런 두통, 특히 한쪽 머리가 푹푹 쑤신다, 또 어떤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은 쪽골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한쪽 머리가 아프면 걱정이 많이 돼요. 머리가 아프면 사람이 제일 겁을 냅니다.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제가 수시면 신경의사를 하는 동안에 볼 때는 제일 겁나는 게 이게 혹시 뇌졸중 아닌가, 제일 겁을 많이 내고, 두 번째는 혹시 암이 아닌가, 뇌암. 진짜 무서운 병이죠. 그런 병이 있으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겁이 나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쪽 머리가 아플 때 어떤 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어떨 때도 머리가 아픈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쪽 머리가 푹푹 아플 때는 참 이게 편두통이 많습니다. 편두통. 이 편자가 한쪽이라 이런 의미죠. 편이 한쪽 의미니까. 근데 편두통, 제일 한쪽 머리가 푹푹 쑤시고, 학생들 같으면 아침에 학교를 안 가고, 또 어떤 사람 토하기도 하고, 속도면서 걷고. 이 편두통은 주로 오전에 많아요. 두통이. 아침 두통이 아침. 저녁보다는. 또 그런 편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한쪽이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경두통, 신경이 예민하고, 또 오늘 저도 오전에 진료를 빡세게 하고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막 신경 팍 쓰고 나면 머리가 한쪽이 아파요. 꼭 머리가 아플 때 양쪽이 다 아프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뒷머리가 아프다, 아유 머리야,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또 두통이 옵니다. 또 한쪽 귀, 코, 눈 이쪽으로 무슨 염증이 있다니 해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머리가 아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신경의사들은 다 아는 두통인데, 군발 두통. 이거는 밤에 운전하다가 머리가 푹푹 쑤시게 아픈데, 보통 양쪽이 아프지만 눈도 충혈되고 이런 두통인데 한쪽이 아플 수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 두통이 있고, 또 진짜 뇌종양이 있어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 뇌출혈이 팡 돼도 머리가 팡 터지면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 혈관 기형이 있어요. 혈관이 동맥정맥이 엉켜서 이 기형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 머리가 한쪽 머리 아픈 사람 신경통이 있어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신경통이 꼭 좌골 신경통까지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도 신경통이 다 있어요. 안면 신경통, 또 대상포진, 이런 게 있어도, 대상포진 같으면 특히 피부에 발진이 드러나면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 피부 속으로 살짝 있을 때는 이 신경은 자세히 쓰고 안 보면 잘 놓쳐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있어도 3차 신경통 주로 이쪽이 팍팍 쑤시면 아프고, 대상포진은 이마에 많습니다. 이마에 여기 많이 오는데 그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무 표시가 없으면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피부 발진이 돋고 하면 대상포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잘 몰라요. 또 어떤 애들은 또 놀다가 쾅 부딪혀서 머리가 아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두통은 이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직장인이 느끼는 두통, 또 할머니가 느끼는 두통, 학생이 느끼는 두통, 애기가 느끼는 두통, 아가야도 머리가 아파서 옵니다. 그 때문에 한쪽 머리가 아플 때는 원인은 무지 많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의사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이제 머리를 얘기를 들어보고 진단을 붙이고 하겠죠. 붙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편두통을 진단을 받고 트립탄을 약을 먹고 있는데 전조 증상이 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 맞습니다. 일단 전조가 올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저도 수많은 두통 환자를 보면서 일단 창문을 열어야 돼요. 두통이 올라가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물을 한 잔 마시라 합니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러고 밖에 나와서 몸을 좀 움직여 봐요. 이렇게 두통이 깔아앉으면은 해피. 그런데 그래 머리가 아프면은 결국 트립탄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조는 아주 종류가 많으니까 전조 증상이 뭐 속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눈이 침침한 사람도 있고 메스껍기도 하고 기분이 처지기도 하고 한데 보통은 일단 환경부터 바꿔요. 현재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창문 열고 바람도 쐬고 물도 한 잔 마셔보고 이렇게 해서 두통이 잘 이제 가라앉으면 되는데 안 되면 결국 트립탄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트립탄 약은 그리 위험한 그런 약은 아닙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니까 원칙은 두통이 푹푹 쑤시고 나서 먹지 말고 전조가 있을 때 먹으면은 두통은 제일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두통은 전조 증상이 오면은 환경을 바꿔보라. 앉았다 있으면 서고 서 있으면 밖에 창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 쐬고 또 물이 있으면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경과를 보는 게 좋겠느냐. 그래도 두통이 시작되면은 트립탄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두통이 올 수 있는 좀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 편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뇌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뇌가 예민하니까 똑같은 스트레스에도 남들은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편두통 환자들은 막 발끈합니다. 발끈해서 두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두통이 일주일에 한 5일은 아프다. 이런 정도 되면은 이게 만성 두통인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일단은 한번 신경과 진찰을 받아보세요.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남녀노소, 빈부, 기촌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건데 그 때문에 지금 제 같은 경우에 환자가 오면은 두통 환자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무슨 명장염 수술합시다 이런 문제하고 달라요. 두통 환자들 그 사람이 처한 환경부터 해서 먹는 음식, 현재 식습관, 또 잠자리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니까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면 의사 두통이 생기고 환자가 어지러움 호소하면 의사도 어지러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니까 두통 환자가 오면 물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 오면 의사들이 아이고 머리야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주일에 5일씩 머리 계속 아픈 사람은 원인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과의 진찰을 받아보면은 아 당신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그럼 그거 맞춰 조치를 하면 되겠죠. 또 안압이 높았던 두통이 있습니다. 안압이 우리는 녹내장 어떤 사람 백내장이 있어 머리가 아파요. 왜냐 백내장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서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니까 이 신경 안에는 뇌 안에는 눈을 중심으로 해서 신경과 혈관과 이게 엉켜 있어요. 전부 정교하게 엉켜 있는데 하나라도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은 옆집에 불이 나면은 우리 집에 불 나면 옆집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같이 안압이 올라가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은 꼭 우리가 그 머리가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 꼭 안과를 가고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쓰는 부위가 대단히 아픈데 이거는 보통 압박이죠. 압박성 두통. 뭐 눌려서 안경 다리가 눌리는 부분이 아프다. 이거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안경을 벗어서 자꾸 이렇게 벗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 눌리니까 눌리면은 결국은 신경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덜 되고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그것도 두통이죠. 압박이 된다.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을 때 이미그란을 먹었는데
편두통이 올까봐 항상 불안하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미그란을 먹고 있다. 그럼 벌써 예방약을 쓰고 있네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다. 이거는 저 주사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편두통에 대해서는 편두통 환자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따로 있어요. 이래서 지금 통증 주사가 아니고 편두통의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하는데 대학병원에는 요즘 넣어서 개인 의원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편두통이 계속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은 그 대학병원에 두통 클리닉에 가면은 대학병원마다 있을 거니까 대학병원에 두통 클리닉에 문의를 해서 주사를 맞는 거리 있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수십 년 근무한 그런 병원에 다 편두통 주사 치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그런 주사가 있으니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또 편두통이 있어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지내는데 이건 유전이 좀 됩니다. 이게 특히 다른 딸로 아들 편두통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 여기 편두통이 많은데 이거는 많이 닮아요. 편두통이 이게 유전이 일부가 돼요. 100%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부모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혈관 그 뇌를 물려받으니까 편두통은 유전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은 집에 누가 두통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파요, 뭐 언니가 아파요, 두통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유전이 일부는 된다. 그래 알고 또 남자 간호사인데 나이트 킵하고 있는데 하는데 편두통이 심하네요. 스트레스겠지. 나이트 킵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단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저도 전공일 할 때 일주일에 잠 몇 시간 못 자고 근무한 적이 있는데 힘들어요. 힘든 일이니까. 그렇고. 간호사 일하면서도 편두통이 온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료했는 한 60쯤 되는 사람인데 자기하고 동료가 갈등이 생기는 거라. 이 동료가 직급은 같은데 이 동료가 무슨 되게 권력자의 비서실장이라. 직급은 같아도. 그래서 회장님 비서실장이 돼서는 자기를 갈구는 모양이라.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무슨 요새 옛날에 성적으로 성희롱 이런 게 해서 힘들다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건 원체 조심을 하니까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안 볼 수도 없고 보기는 괴롭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무시해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이고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그 얘기하고 보냈어요. 어떤 분이 일주일에 5일 두통이 심한 사람은 무슨 약 처방이 나올까? 이건 진단부터 먼저 하세요. 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약은 확인되고 나서 쓰는 게 약이 맞지. 혼자 보통 보면은 타이레놀, 펜잘, 다가, 게보린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물약으로 된 그런 펜잘도 마시고 야단하는데 일단은 두통이 뭐 때문에 있는 어떤 두통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슨 약을 써야지. 무조건 약만 먹다 보면 이런 게 만성 약물 두통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약을 먹다 보면 어떤 할머니는 매일 병으로 한 필이는 하루에 6병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꼭 두통이 심한 사람은 진단을 받아보고 이 사람은 현재 편두통이다, 신경두통이다, 군발두통이다, 아니면 신경통이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약은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약부터 스스로 진단해서 약부터 약국에서 먹다 나중에 돼서 약을 끊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두통 있는 환자들은 대한민국에는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 아직은 아직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대학병원 좀 개판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두통이 있는 사람 일단은 뭐 진단부터 받으세요. 약이 우선이 아니고 진단이 우선입니다. 진단해 보고 당신의 현재로 봐서 이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머리가 밤마다 아파서 괴로운 사람인데 베개를 바꾸고 나 좋아졌어요. 예를 들자면 베개가 자기 딱딱한 베개가 좋다고 계속 뵀는데 그게 눌려서 아팠는 거라. 그래 베개를 땅을 바꾸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좋아졌어요. 그런 정도니까 신경 의사들은 두통 환자 오면은 묻는 항목이 수십 가지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쭉 물어보고 당신의 현재로 봐서 이런 두통이니까 이런 약을 쓰세요. 나중에 두통이 좋아지면 약을 써서 줄인다. 그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약부터 먼저 먹고 생각하지 말고 약을 먼저 먹기 전에 두통부터 먼저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졸로푸트, 로라반,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있네요. 콘서타, 레피졸, 저녁에 졸로푸트, 우울증 약이네요. 로라반, 두통이 잠을 잘 와요. 이런 우울증이 있는 분인데 이 약을 먹고 나니까 많이 좋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10살 때부터 두통이 있었던 지금도 가장 무서운 두통 50대 오랫동안 고생을 했네요. 이런 분들은 만성 두통인데 급성 두통은 뭐 몇 주일 내에 끝이 나는 두통이고 만성 두통은 이거 뭐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머리 사진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현재 당신의 구조적으로 CT든 MRI 찍어서 구조적으로 현재 당신의 머리가 깨끗하다 얘기를 하면 두통 반은 좋아집니다. 반은 좋아져요. 환자들은 불안해하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머리 사진을 찍어서 혹시 뇌에 암이 나오고 싶어 겁이 내서 사진을 못 찍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근다고 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찍어서 영상 검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무서워한다고 뭐 계속 무섭다고 도로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무섭다고 해도 뭐 우리가 뭐 뚱뚱해지가 걱정돼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통이 수시면 되는 사람은 물론 암이나 뇌졸중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확인해서 두통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의사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항상 이제 두통 환자 오면은 묻습니다. 식사를 잘 하느냐, 무슨 대소변은 잘 보느냐, 아니면 두통이 있을 때 동반된 증상이 있느냐, 먹는 약은 있느냐, 물게 진짜 많습니다. 두통 환자. 그 때문에 보통 내과나 신경외과나 뭐 이런 의사들이 두통 환자 별로 안 보려고 해요. 왜 두통 환자 물르기 원체 많은데 9시간 붙들고 앉아 있는 것보다 다른 환자 보는 게 편하니까 뭐 저들 근방에 있는 내과에서는 두통 어지럼하면 아예 신경을 보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9시간에 다른 환자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신경과를 방문해 보면은 두통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경과를 이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뭐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주변 환경, 친구 관계, 이런 직장의 갈등 이런 까지 쭉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두통입니다. 단순하게 두통 개보리 먹고 치우세요. 이런 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게 두통 얘기인데 주로 한쪽에 푹푹 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두통, 편두통 얘기도 여기 조금 전에 나왔고 또 신경두통, 또 긴장성 두통 이런 얘기도 하죠. 두통이 계절에 따라 달라요. 특히 한여름, 한겨울에 두통이 좀 더 많아요. 지금같이 비가 안 오고 그러다가 태풍이 오거나 습도가 높고 이러면 두통이 더 많겠죠. 두통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우리 코끼리 뭐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코끼리가 생겼다. 꼬리를 만지면 꼬리가 코끼리가 생겼다. 이런 같이 두통은 종합적으로 보면 코끼리인데 어떤 사람은 다리만 부들고 있고 한 사람은 코끼리 코만 부들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의사들은 교육을 제가 평생 시킬 때 항상 평생 교수를 하면서 환자 전체를 보라. 전체를 본 다음에 숲을 보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이 서한 상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숲을 전체를 보고 숲에 이렇구나.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씩 봐서 이 나무는 소나무인데 이쪽으로 많이 컸구나.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소나무 하나 딱 보고 진료하면 옆에 아주 산불이 나도 모르죠. 그래가 안 되죠. 전체를 본 다음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이런 식으로 두통을 접근해야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흉곽 출구 증후군, 소라식 아우레 신드롬. 이거는 보통 흉곽 출구 증후군은 팔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쪽인데, 요거는 보통은 흉부외과로 보통 보냅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 진단이 된다면은 흉부외과에서 보통 수술을 하든지 보통 그렇게 권합니다. 의사들은. 또 어떤 분이 남편은 저를 만날 때부터 중추 신경제 약을 먹다가 타이레놀을 먹고 있다. 하여튼 제 2세를 가지려고, 요새 이 애기들이 없어가 참 난리가 났는데, 가지려 하면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목욕 제거를 했죠. 목욕 제거를 하고 아주 나쁜 거는 보지 말고 마음을 정갈화해서 그래가 아기를 가져야 훌륭한 건강한 아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 약 같은 거는 피하고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일부러 우리가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소원인데 건강한 아기를 안 놓으려고 작정하는 것도 어떤 모르겠는데, 젊은 술 담배 끊어야 될 것이고 목욕 제거를 하고 아기를 가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은 참 소위 말해서 여러 친구들 사이에도 만날 때마다 불편한 점을 얘기한 친구 있잖아요. 전번에 머리가 아팠다, 이번에 허리가 아팠다, 이번에 손이 저리다 자꾸 얘기하면 난 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저는 직업이 그거니까 평생 이 직업이 의사니까 환자들한테 대하듯이 동창회고 무슨 모임에 가도 의사인 걸 아는 순간부터 제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임에 못 가겠다. 가면은 머리가 아픈데 어떡할까요? 어지러우면 어떡할까요? 저린데 어떡할까요? 자꾸 물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직업을 얘기 잘 안 하고 모임 가면은 정인퇴직하고 놉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웁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알고 나서부터는 마구 묻기 시작하죠. 자기 얘기만 묻는 거예요. 동네 친구 얘기 다 물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두통이 자주 이게 뇌가 예민한 거예요. 뇌가 예민한. 참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참 세상 살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또 어떤 분이 뇌경색 때문에 두통이 오는데 뇌동맥류 진단까지 받았다. 이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뇌경색이 있어가 약을 쓰고 있는데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뇌동맥류, 뇌경색과 뇌동맥류 다 다르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혔는 것이고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다른 병이 두 가지 생겼네요. 그래서 정기 검진하고 지낸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리 힘이 풀려가 외출이 두렵다. 이건 잘 안 할 거예요. 몰라, 뇌경색 때문에 마비가 와서 한쪽이 마비가 되었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뇌동맥류는 터지기만 하면은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아마 말만 들어봐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수술할 문제가 아니니까 정기 검진을 해서 1년, 2년 뒤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뇌동맥류 크기가 똑같고 터지기만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르고 이것 때문에 뇌동맥류 때문에 무슨 마비가 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뇌동맥류는 진단 붙이는 건 그밖에 없어요. MRI, 뇌혈관 혈관 촬영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MRI 이제 다리로 혈관 올려서 머리에 쏴서 검사하는 안지오 혈관 촬영 세 가지. 요거로 뇌동맥 진단 붙입니다. 그런데 CT 안지오도 있다. CT를 넣어서 또 CT로 찍고 하는데, 검사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가는 봐서는 벌써 진단을 다 받았다 소리니까 뇌동맥류 자체 때문에 사람이 못 걷고 이런 건 없습니다.
뇌동맥이는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터지고 하면 머리가 극심한 두통과 구토, 목이 뻣뻣해지고 이런 게 문제지. 그 뇌동맥 때문에 사람이 못 걷고 이런 자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검사는 보통 MRI, CT, 혈관 촬영 이런 걸 하면은 뇌동맥은 뭐 쉽게 진단이 됩니다. 진단이 되고 뭐 위치가 수술할 위치 같은 거 수술하겠는데 애매한 위치 같은 수술을 건드리지 않고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두통과 편두통이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두통과 편두통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일반 두통은 보통 신경두통이라고 하죠. 신경두통.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픈 거 이거 하고,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 혈관이 수돗물이 확 흘러야 되는데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이래 되면 안 흐를 때 머리 아프고 너무 많이 흐르면 머리 쾅쾅 쑤시고 머리가 혈관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편두통하고 일반 두통은 병명이 다릅니다. 하나는 텐션 헤데이크, 하나는 마이그레인. 영어도 달라요. 의학적 코드도 달라요. 그래서 일반 두통하고 편두통은 다른 병이다. 이 짬뽕된 경우가 많아요. 보통 편두통 있는 사람이 신경두통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예민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없이 따로따로 그냥 텐션, 신경두통, 그다음 편두통 따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엉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다 보면 엉키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편두통이 있었는데 있다 보면 신경두통이 붙는다. 신경두통이 있다가 편두통이 생긴 사람도 있고 한데 병 자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 핏줄이 팡팡 뛸 때 같이 막 푹푹푹푹 쑤신다, 뭐 토한다 이런 문제인데, 신경두통은 머리가 왜 이렇게 띵하다, 맑지 않다, 구름이 낀 것 같다, 막 항상 머리가 유리창 덜 닦아는 같이 맑지 않다, 깨운치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죠. 증상도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방법은 큰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때 우리 이런 데 있잖아요. 매운 게 땡긴다 이런 데 있잖아요. 뭔가 맵상한 게 먹고 싶다, 짭조름한 게 먹고 싶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으로 스트레스 풀면 별 음식은 우리 뭐 예를 들어 매운 떡볶이를 먹었다고 우리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약 먹는 것보다 이게 음식으로 푸는 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살찔 정도로 뭐 북한에 있는 뚱뚱한 사람 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남편이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음식은 오늘 좀 색다른 걸 해서 먹어보자. 기다리는 동안에 엔도르핀도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음식이 뭔가 좀 맵상한 게 먹고 싶다, 어떤 때는 또 시큼한 게 먹고 싶다. 특히 뭐 임신하고 나서 그런 게 많잖아요. 임산부들 보면은 뭐 한겨울에 귤이 먹고 싶다, 뭐 무슨 이런 얘기 하대요. 그런 얘기 하니까 음식 가지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가 경우 같으면 이 건강한 대처법 같아요. 특별히 위험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매일 밥만 먹을 수 있는 죽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볶음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김치 볶음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두통은 참, 제가 수십 년, 지금 한 40여 년 동안 이래 두통 환자를 보면서 참 기기묘묘하다.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오는 원인이 다르고, 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두통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두통은 어떻게 치료하라, 이런 두통은 이렇게 하라, 저런 두통은 저렇게 하라, 정해져 있어요. 벌써 다. 혼자 두통 환자가 많으니까. 아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보는데, 그중 한 70억 가운데 두통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심한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두통은 다 있으니까 벌써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이런 두통이다. 두 번째, 요런 증상을 보이면 요런 두통이다. 벌써 정의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6년 과정 돼 있지, 초등학교 어떤 5년 어떤 3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벌써 전 세계 의사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요런 두통은 어떻게 무슨 두통이고 치료는 이렇게 하자.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세팅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서 조금 조절해 가면서 치료하는 게 의사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후에 그 극심한 몸살과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바이러스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킨 거. 뭐 그렇겠죠. 뭐 이렇게 이번에 오늘 또 왔는 환자도 3년 전에 코로나 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뒷머리가 신경통이 붙어서 항상 저리다고 왔는 한 2시간 전에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바이러스 몸에 안 간 데가 어디겠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가장 사람이 취약한 부분이 잘 볼게요. 약한 부분에 우리 간첩도 우리나라가 막 개판이 되고 있을 때 오지 우리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간첩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후에 아마 아주 전 세계 인구가 이번에 코로나 후에 수많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증상이 아직 세팅이 덜 됐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호흡기가 안 좋아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코로나 후에 왜냐? 그때 사람들이 된통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때 막 격리가 되고 난리가 나고 초상에 나도 못 가고 결혼식도 마스크 쓰고 하고 합창단도 마스크 끼고 하고 이런 시절을 겪어놓으니 그런데 뭐 코로나가 몸에 호흡기 뒤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안 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코로나 앓고 나서 뭐 뒷머리가 쩌릿쩌릿하다, 깨운지 앓다, 말지 앓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자주 봅니다. 진료실에 봅니다. 보니까 그건 영향이 더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악일시키는 것에 대해 강박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서 그 때문에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만나면 마스크 끼고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주먹 악수하고 아니면 눈 인사하고 이래 지내는 게 기껏해야 1년, 2년 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코로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겁도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하지만 얼마 전에 보세요. 뉴스 기자 대통령이 전 마스크 끼고 다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정도니까. 어떤 브레인스토밍보다는 반대로 생각을 모으는 걸 자주 하라 하더라. 또 브레인스토밍, 이게 참 브레인 포그도 있죠. 머릿속에 확 안개, 런던 포그 같이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은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걸 넣으라 하면 머릿속에 이제 과부하 걸린 거죠. 과부하. 옛말도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애가 공부를 너무 하려고 해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건강 해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시간 줄여야죠. 안 그래요? 만성 두통이 심한 사람은 이게 이제 아까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한 이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만성 편두통도 있고 만성 신경두통도 있고 만성 약물두통도 있고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만성 신경통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만성 두통이 이게 혹시나 수술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약만 써도 되는 문제인지 그럼 만성 두통이 어떤 종류의 만성 두통이냐 이걸 단순한 만성 두통은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남자가 있네요 여자가 있네요 이거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만성 두통이 왔으면은 만성 두통이 왜 왔느냐 내 친구는 만성 두통이 없는데 왜 내만 만성 두통 오래 있냐 이걸 생각하고 덤벼들이지. 단순히 만성 두통이 있다 개보리 먹으세요 이거를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의사들은 무조건 침 막 놓고 그걸 하더라마는 우리 같으면은 만성 두통이 있으면은 왜 두통이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들이에요. 신경의사들이에요. 왜 두통이 이 사람은 부부인데도 한 사람은 두통이 왔을까? 남편이 바가지를 끌었어? 여자가 바가지를 끌었어? 남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확인해야지. 그건 단순히 두통이 오래됐어요. 약 주세요. 그건 약사들이 하는 거예요. 약사들이 약국에 오면은 머리 아파요. 약 주세요. 약 주고 안 좋으면 병원을 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왜 두통이 왔을 때 만성두통이 왔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과에 가면 돼요. 가면은 당신은 이런 문제를 봐서는 당신 요래가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약을 먹으세요. 여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에어컨 바람을 쐬고 겨울에 추우면 머리가 띵하면 두통이 생깁니다. 이거 좀 오를 수 있습니다. 막 아주
답답한 환경에 그래 있으니까 뭐 더운 방에 식구들이 왕창 모여 있으면은 뭐 CO2도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겠죠. 에어컨 바람 쐬고 두통 있는 사람 많아요. 아이스크림 해대거든요.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머리 아픈 사람들인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머리 콱 아프죠. 혈관이 콱 수축이 돼서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겨울에 러시아 가면은 전부 사람들 겨울에 모스크바 가니까 전부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애기 놓으면 제일 먼저 모자부터 딱 씌우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뭐 에어컨 바람 쐬는 두통이나 겨울 되면 추우면 머리에 띵한 두통이 저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수축이 되기 그걸 적게 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수축을 혈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죠. 따뜻하게 유지를 해서 모스크바 가니까 제일 먼저 공항에 내리고 전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모자를 썼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애기들 놓으면 제일 먼저 캡부터 먼저 씌운다. 거기 그 나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 두통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오늘 질문 들어오는 것도 봐는 남녀노소 다 달라요. 질문이 아주 다르니까. 저는 환자들 겨울 오면은 모자 마구라를 꼭 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머플러겠죠. 머플러 하고 모자를 꼭 쓰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이 겨울철에 외출하실 때 모자를 꼭 쓰라고 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자 썼다고 뭐 흉보지 말고 모자는 젊은 사람들 쓰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특히 저는 신고사 노인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면 꼭 모자 쓰세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꼭 그리고 할머니한테 예쁜 모자 쓰시라고 좀 권합니다. 그래 알고 또 두통도 지금 남녀노소에 따라 다르다 얘기를 했고 이 편두통은 여자들한테 많다. 혈관성 기형 이런 거는 소아들한테 많다. 또 신경두통은 뭐 가끔 보면은 학생들이 머리 아파서 오는 경우 시험 기간 되면 수능 때 되면 머리 아파서 오는 경우 많아요. 그 선생님도 오고 그게 얼마나 이게 예민하겠어요. 그 시기 되면 전부 잠 못 자지 신경 쓰지 그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시기절은 좀 다릅니다. 입시철 되면은 머리 아파 오는 애들 또 승진 때 되면은 공무원들은 승진 때문에 머리 아파요. 뭐 소방 공무원인데 뭐 승진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 직업을 물어보면은 이제 두통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기들이 더 잘 알아요. 아기들이 열이 많아서 모자 안 쓰려한데 추우면 쓰더라고. 아기가 아주 귀여운 아기네요. 아주 아기가 인간은 참 영리한 동물이에요. 영리한 동물. 이기적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하는 엄청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2000년 전에 공자님이 그리 하지 마라. 서로 배려하라. 이는 예지를 가르쳤는 게 가만 놔두면 인간들이 점점 나쁜 놈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철학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해놨죠. 그게 지금까지 유교로 해서 동양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남한테 대한 배려, 남한테 예의, 염치. 그래서 그런 게 좀 무너지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길 가는 사람 발로 차고 때리고 돌려차기를 했다.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예의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 탐욕만 생각하니까 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결국은 서로 도움에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만 살거든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지. 거기서 드롱이 밥 갖다 주면 먹고 살아야지. 그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결국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 같아요. 남한테 좋은 따뜻한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표정이 좋아지는 거 보면 자기도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애기한테 귀여운 애기한테 사탕 주면은 얼마나 빵긋이 웃는 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아니에요. 애기가 사탕 준다고 애기가 무슨 돌을 던지겠나. 그래서 남한테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방금 지금 지나고 살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이 결국 좋은 거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애기들을 저는 한때는 옆에 추파춥스 큰 박스를 갖다 놓고 애기들 올 때마다 줬더니 엄마들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니까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요즘은 끊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애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애기들 올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오기 때문에 애기들 추파춥스 하나 주면은 애기들 빵 두고 갈 때 꼭 인사를 배꼽 인사를 하대 또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엄마들이 따르면 엄마들이 사탕 밖에서 뺏는 것 같아요. 애기들 안 주고 밥 안 먹는다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통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봐라. 숲을 봐라 이 말이에요. 숲을 봐야 돼요. 단순한 두통만 보는 것은 그 두통 얘기하는 것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사람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큰 사회라는 숲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을 다 준단 말이에요. 두통이 있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순간 소음 때문에 두통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두통이 있다고 계속 개보리만 먹으면 되겠어요? 개보리만 먹으면 뭐 될 문제가 아니죠. 그 중간 소음 해결돼야 두통이 가라앉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통 얘기를 물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 물어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 언제 그런지, 어떻게 아픈지, 또 어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말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속을 썩였다. 이래가 두통이 생겼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얘기한 사람 없죠.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한참 얘기 듣다 보면 알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두통 환자 오면은 우리는 이 어떤 두통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의사들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매사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법대로 하자. 법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이 범죄가 안 생겨야죠. 범죄가 안 생기죠. 그거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법이라도 없으면은 이 세상은 진짜 칼 든 놈이 장땡이지. 주먹 센 놈이 장땡이고. 그게 약육 강식 시대야. 약육 강식. 강한 사람 이기고, 약한 사람은 굶어 죽고. 이게 원시 사회예요. 원시 사회. 그건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진료 전에 의사 선생님이 두통 어떤 환자들은 자기 의사를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애기들, 엄마가 더 잘 아니까 이런 내용을 적어오라고 하네. 그것 참 좋습니다. 적어오면은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참 요즘 살기가 무서워요. 첫 마디가 고소 고발 법대로 하자. 그 법대로 해서 되는 게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국회에 싸울 일이 뭐가 있고 서로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법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법보다는 어떤 인간의 본성 거기서 해결돼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놓고 법대로 하자. 그럼 앞뒤가 안 맞겠죠. 후두신경통, 뒷머리가 찌릿하다 이 말이네. 있고 약을 쓰니까 속이 아픈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좋습니다. 이건 커피도 옛날에 편두통 약 쓰는 안에 커피가 포함된 약도 있어요. 카페르고트 이런 약을 썼기 때문에 커피가 어떤 면에 약도 돼요. 약도 돼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안정제 안 먹어도 커피 한 잔 먹고 마음 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커피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뒷머리 찌릿한 사람들 커피 한 잔 먹고 좋으면 그 한 잔 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식품이니까 다른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저는 이 정도는 저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걱정되면 저는 차를 마시라고 합니다. 차원차보다는 따뜻한 차를 곡식 차 있잖아요. 옥수차, 보리차, 또 결명자, 구기자, 이런 게 많잖아요. 동구리차 이런 거, 현미 녹차 이런 거. 그걸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은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스님들 그 절에서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머리가 좀 개운찮을 때는 차거든 한 잔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 차 한 잔 하자 얘기하잖아요. 요즘 커피 한 잔 하자 얘기하긴 하더라만. 그런 정도니까 이 커피 한 잔 정도는 전에 커피
한 장씩 마시면 치매도 예방에 도움 된다. 이런 논문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저는 권합니다. 커피가 안 받는 사람은 곡식 차 줘야 돼. 곡식. 아까 말한 좋게는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 좋아해요. 저희들이 뭐 수련 받을 때는 그때 늙은 연세 많은 소아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처방이 보리차 한 잔 이런 거 있어요. 애기들이 빌빌거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의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70년대에는 그러면 집에 가서 보리차 시원하게 끓여서 애기들 수시로 숟과 티스푼을 먹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던 그 선생님이 제가 다 돌아가시는데 그런 소아과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뭐 애기가 좀 힘이 없으면 멸치 같은 거 넣어서 그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멸치 같은 거 넣어서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애기 주라 뭐 이런 말씀도 제가 BK 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는 무조건 약을 주고 수액을 꼽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 드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당장 돌팔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래도 다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그래 살았다고. 그래서 다 지금 뭐 40대, 50대, 지금 60대까지 되는 그런 사람 다 그렇게 했죠. 정찬 쌤이구나. 커피는 정쌤 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한해 선배인데 뭐 커피 많이 먹으면 커피가 그렇게 나쁜 것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기호식품으로 넘버원 아니에요 커피가. 그렇지만 적당하게 먹으면 저는 커피 하루 한 잔 먹습니다. 많으면 2잔. 근데 제가 아침 헬스 가면은 할아버지들은 하루에 커피 5잔이 먹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분 자세히 보니까 커피를 물을 조금 타서 그렇게 마시고 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몇 잔 자시고 70대인데 5잔 먹는데요. 그래 멀쩡하게 매일 등산 가지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커피는 너무 중독이 되면은 커피를 떼면은 불편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 옛날 멸치가루, 새우가루 한 옛날 생각나네요. 스트레스나 두통 비율은 거의 제가 봐서는 반 이상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두통의 제일 흔한 원인이 되겠죠. 그렇고 고기는 뭐 본인 알아서 먹으면 될 것이고 결혼을 앞둔 새댁인데 머리카락이 이마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쪽이 날카로운 찌른다 동적이 있었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봤는데 안면신경통 같아요. 안면신경통. 머리 찌르듯이 전기 쏘듯이 탁탁 쏘듯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요런 경우인데 이건 대부분 사진 찍어도 특별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증상이 반복되고 부위가 넓어지고 처음엔 여기만 그랬는데 이 부위가 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혹시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물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탁탁탁탁 쏘는 게 자꾸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사진 같은 찍어 보는 게 맞습니다. 요런 건 안면 신경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주로 이제 한쪽 머리가 붓고 쑤시는 그쪽으로 얘기를 했고 두통은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두통이 있는 사람은 신경의사가 상의를 하면 돼요. 상의를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 두통이 되는 거예요. 사라진 두통이. 그래서 이거는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고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도 궁합 얘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궁합이 잘 만나 보는 것 같이 요즘 뭐 썸을 탄다든지 그런 얘기 하더라마는 그래서 두통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과연 어떤 두통이냐. 그럼 신경의사들의 원칙은 원인이 뭘까?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면 방법이 안 나오죠. 원인이 있으면 당신은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후두신경통 차단술을 합니다. 하고 위주신경실신 이건 희절이에요. 희절 팍 쓰러지는 경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통과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달 뒤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혼자 절대로 저는
두통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보라.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